여러분, 혹시 매일 청소하는 화장실 곰팡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곰팡이가 슬금슬금 고개를 내미는 비싼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봐도 효과는 잠시뿐이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곰팡이 제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곰팡이를 쉽게 제거하는 핵심 방법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베이킹소다에 식초만 섞으면 욕실 곰팡이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같은 영상 정말 많이 보이죠? 욕실 실리콘 줄 사이, 샤워 커튼, 창틀 고무 패킹까지 까맣게 번진 곰팡이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인데요. 냄새 때문에 락스 쓰기 겁나고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더 신경 쓰이시죠? 그런데 이거 과연 우리가 들은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냄새가 약하다고 다 효과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료는 표면을 상하게 하고 어떤 조합은 절대 섞으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과장 대신 근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락스 안 쓰고 곰팡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먼저 차단하고 재료별로 어디에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재발을 줄이는 환기습도 관리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재료 선택 기준, 절대 피해야 할 혼합, 안전한 작업 루틴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세요. 그러면 다음 청소 팁과 안전 가이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집안의 공기와 표면을 깨끗하게 지키는 똑똑한 방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여러분, 곰팡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숨쉬는 생물처럼 습기와 온기, 그리고 붙어 있을 자리를 찾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춰지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집니다. 그래서 곰팡이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얼마나 잘 말리느냐가 절반입니다. 오늘은 락스 없이도 가능한 방법을 따라하기 쉬운 순서로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바로 눈앞에 한 구역을 떠올리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인터넷과 소셜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오해를 걷어내야 시간이 절약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첫째, 베이킹소다에 식초를 섞으면 뭐든지 순식간에 사라진다. 거품이 나니 기분은 좋은데 실제로는 서로 성질을 일부 중화해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두 재료는 섞기보다 따로 순서대로 쓰는 편이 더 낫습니다. 둘째, 식초는 무조건 안전하고 표백제보다 더 강하다. 식초가 도움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자연석, 대리석, 라임스톤 등에는 쓰면 표면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재질을 보고 고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티트리 같은 에센셜 오일은 뿌리기만 하면 문지르지 않아도 된다. 실험실에서는 억제력이 보일 수 있지만 집 안의 다양한 조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향이나 보조 용도로는 괜찮지만 주력제로 기대하면 실망하기 쉬워요. 넷째, 과탄산소다는 천연이라 안전하다. 과탄산소다는 산속의 표백제입니다. 락스보다 냄새는 덜하지만 강한 산화제라서 장갑과 보안경, 환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눈에 보이는 곳만 쓱 문지르면 끝. 곰팡이는 면적과 수분원이 핵심입니다. 얼룩이 크거나 벽 속에서 젖음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먼저 끊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정석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전처리 주력제 헹굼 완전 건조라는 큰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내 단계가 흔들리면 효과가 반감돼요. 먼저 준비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일회용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민감한 표면에를 들어 대리석 상판이나 무광 금속, 코팅 목재인 작은 모서리에서 먼저 테스트합니다. 모르는 재료를 넓은 면적에 바로 쓰는 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1. 베이킹소다 전처리의 핵심. 문지르는 힘을 도와주는 조력자. 베이킹소다는 약한 알칼리성의 미세한 가루라서 때막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줍니다. 물과 11로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고 욕실 타일 줄눈이나 실리콘 겉면에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1530분 그대로 두었다가 부드러운 칫솔로 둥글게 문지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살균보다 때막 비누 때피막 제거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잘 해두면 다음 단계의 약재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식초를 바로 섞지 않습니다. 전처리 헹굼, 그 다음 약재.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체감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식초 5% 백식초 소규모, 비다공성 표면에서 접촉 시간이 승부. 식초는 유리, 타일, 금속처럼 단단한 표면의 작은 얼룩에 쓸 때 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희석하지 않은 백식초를 분무하고 최소 60분은 충분히 젖어 있도록 유지해 주세요. 금세 마르면 덜 듣습니다. 그 뒤에 물로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확실히 닦아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리석 라임스톤 같은 자연석은 금지입니다. 표면이 뿌옇게 변하거나 광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 안쪽에 깊게 스민 착색에는 식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삼과산화수소 3% 또는 과탄산소다 줄눈 실리콘의 깊은 착색, 실리콘 줄눈이나 창틀, 고무 패킹처럼 안쪽까지 스며든 자리는 과산화수소 3%가 실용적입니다. 분무하거나 적셔서 1015분 두고 부드러운 솔로 문지른 후 헹굽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반복하세요.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과탄산소다는 따뜻한 물에 녹이면 산소 거품이 생길 때와 냄새를 함께 잡아줍니다. 다만 눈 피부 자극이 있으니 장갑 보안 경환기는 기본입니다. 금속 부속품에 오래 닿게 두지 마시고 사용량은 제품 표기 기준을 지켜주세요. 많이 쓰면 빨리 된다는 생각은 섬유 실리콘 손상으로 돌아옵니다. 내팩 방식 흘러내리는 곳에 확실한 해결책. 줄눈처럼 용액이 자꾸 흘러내리는 부분은 키친타월을 가늘게 말아 과산화수소에 푹 적신 뒤 줄눈 위에 팩처럼 붙여주세요. 3060분 두면 약재가 제자리에 머물면서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떼어낸 뒤에는 물로 헹구고 완전 건조로 끝내세요. 이 단순한 팩 방식만으로도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에센셜 오일 향과 보조. 그러나 주력은 아님. 티트리 레몬 같은 에센셜 오일은 향균 보조로 쓸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깊은 곰팡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있는 집은 노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하신다면 세척과 건조를 끝낸 뒤 향관리나 가벼운 예방 보조로만 쓰세요. 기본은 항상 세척 건조입니다. 이제 장소별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를 드리겠습니다. 욕실, 타일 줄눈, 베이킹소다 페이스트 전처리 1530분 이솔질 후 헹굼 3과산화수소 3% 분무 1015분 4 솔질 헹굼 5 수건으로 물기 제거 6 환풍기 30분. 이 루틴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얼룩이 대부분 정리됩니다. 핵심은 마지막 건조입니다. 물기만 남아있으면 다시 올라옵니다. 실리콘, 줄눈 샤워 부스 하단. 팩 방식이 핵심입니다. 과산화수소 3%의 적신 키친타월을 줄눈에 붙이고 3060분 기다렸다가 떼어내고 솔질합니다. 색이 남아있으면 반복하세요. 실리콘 자체가 오래되어 검게 물들었다면 제실링 실리콘 교체이 가장 깔끔하고 오래갑니다. 창틀 고무 패킹 실내 고무 몰딩. 먼저 주방 세제 미지근한 물로 먼지 유분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재질에 맞춰 과산화수소 또는 식초를 선택하세요. 특히 창은 결로가 잦습니다. 액체를 뿌리는 작업보다 중요한 건 습도 환기 관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짧게라도 바람기를 열어주세요. 벽지석 고보드처럼 다공성 재질, 겉만 익게 만들어도 속이 젖어 있으면 다시 번집니다. 얼룩이 한 변이 90cm 안팎을 넘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눅눅함이 느껴진다면 누수결로 원인부터 확인하세요. 경우에 따라 부분 교체가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패브릭 커튼 욕실 매트. 세탁이 가능하면 산속에 표백제과 탄산소다 계열을 표기량만큼 넣고 온수 코스로 돌립니다. 세탁 후에는 완전 건조가 필수입니다. 반건조 상태는 곰팡이에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과 금지 혼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외워주세요. 식초, 과산화수소 함께 쓰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자극적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표백제 락스 다른 세제 오늘 주제는 락스 제외지만 혹시라도 섞으면 유해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금지입니다.
베이킹소다, 식초 동시 혼합 위험하진 않지만 효과가 서로 약해집니다. 반드시 따로 순서대로 사용하세요. 모든 약재는 장갑 보안 경환기가 기본입니다. 눈호흡기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환기부터 하세요. 이제 30분 클린 루틴으로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소리나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환기 창문 열기, 환풍기 켜기, 보호장비, 장갑보 안경 마스크 착용, 표면 분류 단단한 표면인지, 다공성인지, 실리콘인지 빠르게 판단, 전처리 베이킹소다 페이스트 1530분 솔질 헹굼, 주력재 선택, 단단한 표면, 소규모, 얼룩 식초 60분 접촉 또는 과산화수소 1015분, 줄눈 실리콘 과산화수소 팩 3060분 후 솔질, 헹굼과 건조물로 깨끗이 헹군 뒤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 제거, 마무리 환기문을 반쯤 열고 30분 더 말리기. 곰팡이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도 4060%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숫자가 어렵다면 유리창에 김이 오래 맺히느냐로 감을 잡아도 좋습니다. 제습기나 환풍기를 습한 시간대에 집중해서 돌리면 효율이 높습니다. 샤워 직후 2분만 투자해주세요. 스키지로 벽과 유리의 물막을 쓱쓱 긁어내면 하루 중 가장 큰 물기 제거가 한 번에 됩니다. 가구와 벽은 손가락 2개 정도 간격을 띄우세요. 작은 틈이 공기기를 만들어줍니다. 결로가 잦은 창은 커튼을 완전히 닫아두기보다 아래쪽을 살짝 띄워 공기가 드나들게 해주세요. 그럼 언제 전문가를 부르면 좋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면 빠르게 상담을 권합니다. 곰팡이 면적이 한 변 90cm 안팎을 넘는 경우, 천장벽 내부에서 눅눅한 냄새가 계속 나는 경우, 집에 천식 알레르기가 심한 가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잡지 못한 채 DIY로 오래 끌면 나중에 교체 범위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가장 저렴합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곰팡이에 진짜 적응 강한 약이 아니라 건조입니다. 전처리로 때막을 걷어내고 표면에 맞는 약재로 충분한 접촉 시간을 주고 마지막에 완전 건조만 지키면 락스 없이도 충분히 이깁니다. 오늘 들으실 루틴을 욕실의 한 코너만이라도 시험해 보세요. 30분이면 변화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창틀, 모레는 샤워부스 하단. 이렇게 작은 승리를 쌓아가면 집 안공기가 가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곰팡이의 진짜 약점은 강한 약이 아니라 물기와 시간입니다. 전처리로 때막을 걷어내고 표면에 맞는 약재를 충분한 접촉 시간으로 쓰고 마지막에 완전 건조만 지키면 락스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비법이 아니라 순서와 기본을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가 핵심이었죠. 이제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처리입니다. 베이킹소다 페이스트로 표면의 기름때와 비누막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면 다음 단계의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둘째, 주력재 선택입니다. 단단한 표면의 소규모 얼룩에는 식초를, 줄눈이나 실리콘처럼 깊게 스민 착색에는 과산화수소 3% 또는 산속의 표백제를 선택하세요. 셋째, 접촉 시간입니다. 약재가 마르지 않게 충분히 젖어 있도록 두는 것. 그 시간이 실제로 진전을 만듭니다. 넷째, 혼합 금지입니다. 식초와 과산화수소, 표백제와 세제, 그리고 베이킹소다와 식초의 동시 혼합은 각각 위험하거나 혹은 효과를 갉아먹는 선택입니다. 다섯째, 완전 건조입니다. 수건으로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환풍기와 환기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재발을 막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욕실 한 코너만 정해서 30분 클린 루틴을 실행합니다. 환기와 보호 장비로 시작해 전처리 1530분, 주력재 접촉 1060분, 헹굼과 건조로 끝내면 됩니다. 내일은 창틀, 모레는 샤워부스 하단. 작은 구역을 꾸준히 공략하면 집 안공기는 가벼워지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변화는 거창함보다 반복에서 나옵니다. 이제 실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욕실에 가장 신경 쓰이는 구석 하나를 정하세요. 둘째,
베이킹소다 페이스트 전처리 후주력제를 선택해 접촉 시간을 지켜주세요. 셋째, 마무리 건조와 환기를 30분 이상 유지합니다. 넷째, 내일 아침에 같은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재발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필요하면 팩 방식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다섯째, 이번 주 안에 습도 4060%를 지키기 위한 생활 패턴 샤워, 직후 스키지, 문판쯤, 열기, 가구 벽과의 간격을 하나 이상 고정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 5가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곰팡이는 자리를 잃습니다. 혹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역할을 보조로만 두시면 충분합니다. 세척과 건조가 주력이고 향과 가벼운 예방이 격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노출과 환기에 특히 주의해 주세요. 또 자연석이나 코팅 목재처럼 민감한 표면은 작은 모서리에서 먼저 시험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청소를 잘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면적이 넓거나 냄새가 벽 안에서 계속 올라오면 과감하게 전문가 상담으로 넘어가십시오. DIY는 범위를 줄일 때 가장 빛나고 근본 원인 누수와 결로를 잡아야 할 때는 전문가가 시간과 비용을 아껴줍니다. 집은 우리가 하루 대부분을 숨쉬는 공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룩만이 아니라 공기의 질까지 함께 관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기 전에 휴대폰 메모에 30분 클린 루틴 욕실, 오른쪽 하단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한 줄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실행 전후 사진을 찍어두면 변화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기가 오래갑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전후 경험과 꿀팁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가장 유용한 팁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면 같은 시간에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로 전 처리하고 표면에 맞는 주력제를 충분히 접촉시키고 혼합 금지를 지키며 완전 건조로 마무리하면 락스 없이도 곰팡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코너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집 전체를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작은 승리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콘텐츠의 품질과 속도를 높여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결로를 줄이는 집 구조와 생활 패턴, 최적화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공기, 편안한 집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